안녕하십니까. 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원영진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게 원래 지식 나누기가 각종 검색을 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해도 되는데 저는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도 좀 안 나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살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는 참 인생 멋지게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가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하고 제가 생활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어떤 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하고 수많은 길 중에서도 한 가지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하고 보시고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의 가치를 찾으라. 요즘 회사에서 참 많이 하는 얘기죠. 일의 보람을 찾아라. 일의 보람을 느껴라. 근데 보면은 아마 그 의사랑 소방관들도 단지 그게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로 해버리면은 그 가치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일의 가치라는 게 솔직히 좀 느끼기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뭔가 그런 일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으니까 출근을 하고 나왔으니까 해야 될 일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일의 가치를 찾기 너무 어렵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영화를 많이 보는데 영화를 보고 영화평 남기는 것도 저도 그게 만약에 제가 영화 평론가로서 직업이라 생각하면은 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골프로 치는 것도 오늘 내가 프로 선수면은 입상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동반되게 돼 있거든요. 일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는 어쩌면 그게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요. 그럼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을 뭐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도 너무 그렇잖아요. 맞고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힘든 것도 내 인생이다 이렇게 배우 박신양 씨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 다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힘든 것도 내 인생인데 왜 다들 행복한 것만 보고 힘든 것만 쫓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힘든 건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봐드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획일적으로 행복한 인생만 쫓는다는 거죠. 우리 하는 일도 내일은 왜 이렇게 많지? 나는 내일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어쨌든 간에 내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자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떠가지고 출근을 하고 출근했으니까 일을 하고 퇴근 시간 되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TV 보다가 저녁 먹고 TV 보고 전날 시간 잠자고 이런 하루를 살고 있을 때 과연 여기서 일이 양이 많고 적고 가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일이 어려운 게 내 삶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일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기계처럼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밟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일의 가치 이전에 우리 삶의 가치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당연히 회사에 집중을 하는데 회사를 떠나서 퇴근을 해서는 내 좋아하는 거 집중을 합니다. 내가 어째 회사 일을 이제 퇴근을 하면은 내 시간이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퇴근한 후에 진짜 자신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단지 그냥 집안에 밥만 먹고 TV만 보시는지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를 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생활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기계처럼 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은 진짜 한 번도 제 시간만 갔구나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신 다음에 정말 자기가 곰곰이 좋아하는 걸 찾아보세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해보시고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운동을 해보시고, 근데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솔직히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핑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운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그러면 집에서 다 이제 TV 볼 시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TV를 보면서 팔굽혀 할 수도 있고 윗몸 일으키 할 수도 있고 앉아 뛰어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단지 뭘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이렇게 저는 이제 그 핑계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방안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번 진짜 곰곰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좀만 하면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많은 핑계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럼 시간을 우리는 24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넌 참 하루에 30시간인 것 같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똑같이 24시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은 차이점이 이제 많은 분들이 버스 타고 다니실 텐데 저는 자가용을 끌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귀찮아 이런 것보다는 차 끌고 다니니까 버스 안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한 3, 4시간을 팔에 벌 수가 있어요. 기상 시간도 좀 더 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퇴근 시간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일찍 끝나면 일찍 나가셨는데 버스 시간이 안 맞으니까 무작정 기다리고, 또 버스로 또 퇴근하면 차가 또 밀리니까 더 걸리고 이러거든요. 차를 끌고 다녀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제가 시간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퇴근을 하면 저는 집에 가면 거의 TV를 안 봅니다. 거의 잠자기 전에 그냥 골프치나 잠깐 보고 자지, 집에 가면 그냥 밥만 먹고 나오는 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제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니까 하루에 6, 7시간은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시간을 저희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이제 이런 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럼 찾고 다니면 기름값 장난 아니지 않냐. 아니면 그럼 재밌는 드라마 언제 보냐. 당연히 이제 돈 들어가고 드라마 못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양손을 다 잡고 있어요. 뭐든지. 근데 이걸 잡으려면 이걸 놓을 줄 아는데, 이걸 잡은 상태에서 이걸 또 잡으려고 하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뭐 좀 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발로 잡으려고 하고 아니면 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잡고 있는 걸 절대 안 놓고 뭔가를 새로운 걸 잡으려고 하니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단지 부러워만 하고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틀을 좀 인식에 저는 바꿔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보고 이걸로 해서 길을 찾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길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럼 시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회사 와서 회사에 쓰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퇴근 시간 늦어가지고 내가 저녁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일이 많은지, 진짜 일이 많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많은지, 또 이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이 있으니까 하고, 똑같은 일 또 하고 해도 바뀌진 않고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그럼 이거를 점점 줄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일 듣고 이 일 듣고 너무 정신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하루가 끝. 그럼 퇴근 시간 되니까 퇴근. 다음날 똑같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이 진짜 많다고 그러면은 내 일이 진짜 뭐 어떤 일이 많은지, 하루에 회의가 많은지, 불필요한 회의가 많은지, 아니면 뭐 분량이 많이 터지는지, 가동률이 안 나오는지, 그런 쪽에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일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금융북을 써. 이게 왜 이렇게 소모가 되지? 분량이 터졌어. 이게 왜 터졌지? 그 시발점이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Y라는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정말 이제 관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겼으면 가서 봅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책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관심을 가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일단 관심을 가지세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그래야지 하루하루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조금씩 개선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그 수많던 일이 조금씩 줄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줄여나가다 보면은 이제 뭔가 이 대책이 세워집니다. 그럼 이걸 이제 실행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딱 해오는 게 있으니까 이게 되겠어? 우리가 등산을 생각하면은 무조건 산 정상을 생각하잖아요. 산 정상. 등산하자 그러면은 산 정상 생각하고 힘드니까 못 가겠어. 야, 그거 가봐야 뭐 힘들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대부분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산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야, 힘들어도 그냥 가보자.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변산 예를 들면 강변산이 높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등산이랑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얘기를 꺼냈을 때 얘기만 듣고 포기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랑 올라가 보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올라갔더니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지쳐 내려오겠죠. 근데 그 내려옴을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의 체력을 점검하게 되고 다음에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체력 어느 정도 키워야겠구나. 가다 보니까 강변산에 호수길도 있고 걸어가는 길도 괜찮네. 굳이 산 정상 안 가고 근데 여기까지만 입구만 왔다 갔다 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등산 거기 강변산 근처에 맛집이 여기 있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다른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또 등산을 가자고 할 때 그 전자 얘기한 사람은 똑같이 얘기만 듣고 시작도 안 한 거고 난 길도 못 되고요. 후자는 뭔가 해봤는데 당연히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피드백이 됩니다. 산 정상을 똑같이 올라간 거는 둘 다 똑같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인한 경험이 없는 거는 둘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일이 진짜 얘기만 듣고 단지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은 길을 찾으려고 어떻게 좀 해보고 전진해보고 실패를 거듭해서 나중에 그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정상을 갈 수가 있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라는 단어 되게 쓰기 어려워하는데 저는 실패 이꼬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패 없는 성공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해봐가지고 이제 뭔가 다 일을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일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다가 계속 재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회성 대응만 하고 시스템 구축이 안 될 확률이 큽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누구 빠지면은 뭐 돌아가겠어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한테 일 못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일 잘하는 거는 이 사람이 빠져도 문제 없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구축해놓는 게 일 잘한다 생각을 합니다. 꼭 누군가 있어야지만 돌아가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그 업무 중심이 다 불러오기 때문에 쉬지도 못해요. 그러면 난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니까 빠지지 못하고 그럼 결국엔 그 사람도 지쳐갑니다. 또 시스템 구축이 안 됐으니까 결국엔 다 같이 붕괴가 되는 거죠. 자신이 이제 뭔가 계속 업무 개선을 하면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계속 좋은 쪽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뭐 자주 살 때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할 때는 중요한 게 공감대 형성입니다. 공감대 형성. 예를 들자면은 뭐 가정집이 있어요. 아이들이 맨날 이제 집안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맨날 치워하고 잔소리하고 애들한테 시키죠. 혼내면서 막 치우라고. 아이들은 막 엄마가 혼내니까 치웁니다. 뭔가 이제 이런 공감대 형성 없죠.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들한테 불러놓고 얘들이 이렇게 어지르면 엄마는 그걸 치워야 되고 치우면 엄마 힘들고 힘들어서 아프면은 병원 입원해야 되고 그럼 너희들 간식도 못 해주고 맛있는 것도 못 해주고 이런 엄마가 이거 아픈 게 좋겠니? 이러면은 아이들은 내가 이거 어지르면은 엄마가 아프구나 이런 거를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사람에 대한 그런 시스템 구축할 때 사람 그 같이 보는 공간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서로 공감대 형성이 돼야 이 사람이 빠져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단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없지만 굳이 시키지 않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게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통을 할 때 중요한 게 눈높이를 맞추셔야 됩니다. 눈높이를. 단지 그냥 일을 하면서 나 힘드니까 너 해.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싸움밖에 안 해요. 특히 부서지간끼리 막 이럴 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 힘들어 이러면 절대 모릅니다. 이 사람 왜 힘든지. 지금 예전에 이제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장님이 가슴에다가 딱 써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플래카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돈을 안 줍니다. 저게 왜?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이 와서 그 글을 지우고 다시 써줍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오늘 하늘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슬프게도 그 하늘을 볼 수가 없네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건강을 되게 소중히 생각하세요.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적선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감정으로만 외치는 거랑 상대방 관제에 맞춰서 외치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나 힘드니까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주면 공부할 것 같다. 이렇게 해주면 그 덕분에 이게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면은 서로 눈높이가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얘기 많이 길어지는데요. 일의 가치란 삶의 가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냥 일의 가치만 설명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똑같은 하루가 아닌 뭔가 다른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부직과장을 받고 한번 일의 가치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올해 목표로 삼은 거는 딱 그거거든요. 우리 저주조과는 16년 대비 좀 더 나은 17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저에게 목표였고 작은 목표죠. 산 정상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시는 목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연초에 저희 가운데들한테 배포를 한 거거든요. 나는 워크랑 마인드는 이렇게 가겠다. 혹시 항상 뭐 문제 생기면은 직접 가서 보고 그래야 이제 뭔가 남들이 보고 전달받는 거랑 자기가 직접 가서 보는 건 다르거든요. 특히 품질 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우 보고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보고 타이밍 놓쳐가지고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보고를 하실 때 웬만하면 그 받으시는 분 관점에서 질문이 덜 나오게끔 보고를 해주면 좋습니다. 보고 듣고 또 얘기하고 보고 듣고 얘기하면 질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한 번으로 최대한 질문이 적게 나오게. 그리고 최후의 보고는 보고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최후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나와요. 이거는 뭐 하루에 품질 쪽에 1시간씩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Y 관심이죠. 이게 왜 그냥 뭐 탐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탐구가 쓰는지 그 높은 왜 쓰는지 관심을 가지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저는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걸 싫거든요. 최대한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일할 때 일하고 퇴근해서 자기 시간 누리고 이런 의지를 스마트를 강조했고 근데 마인드는 보통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정해진 길이 아니라 어떤 일들도 생깁니다. 길을 찾으려고 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도 생긴다 이 얘기를 했고요.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 몸이 건강해야 뭔가 다른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은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현 해나가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지 한 번에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가다 지치거든요. 그리고 녹슬지 않게 움직이자. 기계랑 사람은 계속 움직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목이 쉬지 않고. 다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기계처럼 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전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떻게 하면 10번 돌리는 것도 9번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변화를 하는 거죠. 다만 생각을 계속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 거는 사람도 기계처럼 계속 움직여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매는 영업에 생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가 지금 기아차 있지만 기아차 고객한테 차를 팔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차를 판매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서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아차 제품 만드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좀 더 편하게 좋게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쳐나가서 팔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작은 목표가 되고 그게 결국에는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가는 거거든요.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저희 접수주가가 주선들 저를 많이 따라주셔가지고 고맙기도 한데 아마 속으로 욕 많이 했을 겁니다. 평소에 안 해보던 거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16년 대비 17년 좀 나아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모두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 제가 다른 쪽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게 조금 해드리는데 결국에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말 있죠. 뭐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힘이 안 됩니다. 아시는 거를 가지고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은 연말인데 연초 대비 연말 딱 비교해봤을 때 올 한 해를 잘 보내셨는지 돌이켜 보면은 자신 있게 예스를 할 수 있으면은 다행이신데 만약에 그의 예스가 잘 안 나오신다 하면은 올해의 그 실패점을 생각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행동을 하십시오. 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이 문구는 영화 족구왕 보면은 족구하는 사람이 이제 학생이 하는 말이거든요. 전 처음에 영화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 돌아가고 싶은 때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럴 걸.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3, 40년 후에 내가 가장 돌아가고 싶을 때가 지금 있다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도 지금은 똑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부터라도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보시고 업무에 대해서 좀 공급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갖고 좀 좋은 연말 안 됐으면은 내년 18년도는 진짜 좀 좋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에 스노보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사로 오시고 이제 강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이제 프로들이 알려주는 건 다르지만 쇼게임 쪽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골프는 배워두면 좋거든요. 제가 다른 운동 다 해봤는데 골프만큼은 추천을 하거든요. 배우면 좋다고. 그게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공평하게 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이 보이고 무엇보다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3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대화가 뜸해질 텐데요. 골프를 하시면은 그런 좋은 시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